大家中午好啊。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很高兴认识大家。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非常感谢那个季会长邀请我们公司来韩国跟大家做交流。 네, 회장님께서 초청하셔서 이렇게 한국까지 와서 여러분을 직접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고맙다고. 是，就是我看到我们的公司的产品在韩国受到大家这么欢迎，我非常开心。 네, 저희 회사 제품이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잘 팔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게 돼서 그게 생각합니다. 我也希望我们公司生产的产品能够帮助到在座各位同行，能提高你们公司的生产效益。 저희 회사 제품이 여러분들 회사에서 보다 많은 작용을 하면서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好，谢谢大家，谢谢大家。 자, 그다음은 저기 우리 그 바스코컷에서 알리바바에서 여기 우리 그 모든 회원들을 또 담당했던 우리 약간 한나 씨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가 좀 서툴는데 네네. 한국말로 직접 하시겠답니다. 안녕하세요. 페스카드 하나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이번에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서 여러분들과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는 우리 회사와 새로운 MSC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캐논코리아 본사 직원 우병태입니다. 네, 먼저 오늘처럼 뜻깊은 행사에 저희 당사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오늘 이제 저희 신제품 발표를 이제 응해주시고 시간을 안배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캐논 잉크젯 신제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식 모델 명칭은 비즈니스 잉크젯 WG7900 시리즈입니다. 네, 오늘은 간략하게 제품 라인업과 제품 주요 특징 그리고 그 제품 주요 특징과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품 라인업입니다. 총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7950 그 기종이 분당 80매 기종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7940이 분당 70매 기종입니다. 모두 잉크젯 방식이고요. 특이하게 이제 무선랜 같은 경우는 7950 모델에만 적용되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주력 모델은 7950 분당 80매짜리 기종입니다. 쓰시는 환경에 따라서 팩스나 소프트 NFC 기능을 추가로 운영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7950F가 팩스 기능을 추가한 기종,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7950Z가 NFC 솔트를 이제 추가로 넣은 기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품의 주요 특징과 그와 관련된 신기술들이 있는데 그 신기술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7950 80매 기준으로 인쇄 속도 80매, 그리고 첫 장 인쇄 약 6.5초입니다. A4 용지 80g 기준으로 약 80매이기 때문에 컬러 내지 출력하는 인쇄소에서 기존에 쓰시던 이제 인쇄기 외에 서브 역할로 적합한 그런 기종이고요. 실제로 저희 캐논 본사에서도 그와 관련된 시장을 타겟으로 나온 그런 잉크젯 신제품입니다.
최대 용지 용량은 2250매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카세트가 총 4개까지 추가 가능하고요. 각 카세트마다 550매까지 적재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수동 트레이에 또 50매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종 같은 경우는 최대 용기 사이즈가 330에 711mm까지 들어가는데 장지 같은 경우 이렇게 수동 트레이에 이제 득질해서 인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효율성의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기 자체에서 용지를 교환하거나 극지를 소모품을 교환하거나 걸림 처리를 할 때 용지의 이제 정면과 우측면에서 모두 이제 해당되는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기 자체를 벽과 코너에 설치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벽이나 코너에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이제 환경의 공간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지금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 잉크젯에 들어간 신기술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린트 헤드입니다. 이번에 프린트 헤드도 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용지 폭 전체를 대응할 수 있는 노즐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헤드가 별도의 이제 이동 없이 고정된 채로 안정적인 고동 인쇄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프린트 헤드에 잉크 순환 기술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네, 기존 프린트 헤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잉크가 이렇게 순환되지 못하고 미디어 위에 잉크가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고착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헤드 자체에서 잉크 순환 기술 적용이 되면서 잉크가 순환됨으로써 잉크의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고착을 막음으로써 안정된 그런 분사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새롭게 이제 바뀐 부분은 안료 잉크 부분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안료 잉크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도고 두 번째는 정성입니다. 잉크 자체의 농도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잉크 자체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색 재현성이나 색 발현성에 상당히 좀 탁월한 그런 잉크젯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잉크 농도가 점성이 자체적으로 이제 상당히 낮은 그런 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잉크의 점성은 그 용지의 컬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점성과 컬의 관계는 제가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크의 점성이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잉크의 점성은 그 잉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표면 장력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잉크 왼쪽에 보시면은 표면 장력이 이제 상대적으로 세기 때문에 잉크가 동그랗게 이렇게 맺힌 형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신개발된 잉크에서는 표면 장력이 자체적으로 낮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평하게 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잉크젯에서 용지 컬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미디어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 함유량인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잉크가 평평하게 배치가 됨으로써 불필요한 그런 수분 함유량을 낮추고 용지 컬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네, 또한 안료 잉크에는 수지 유액이라는 화합물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햇빛에 미디어가 반사되면 브론즈유광이 나오는데요. 그런 브론즈유광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색의 재현성을 상당히 저하시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개발된 잉크에 수지 유액이라는 화합물이 첨가됨으로써 그런 미디어에서 반사되는 브론즈 광을 최대한 억제시켰고요. 그로 인해서 색 재현성이라든지 육안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색 농도를 강화시켰습니다. 네, 다음은 미디어 대응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봉투 부분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전시장에 지금 7950Z 시리즈가 있는데 여러 가지 봉투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 20종 정도 테스트를 해봤고요. 규격 사이즈, 비규격 사이즈 모두 가리지 않고 레자크 용지, 모종 다 가리지 않고 출력이 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샘플도 여러 장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따가 행사가 끝나고 자유롭게 전시장 이동하실 때 그와 관련된 샘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레자크입니다. 아무래도 잉크젯 방식이다 보니까 레자크 용지에 탁월한데
그런 관련된 샘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사 끝나고 돌아다니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장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용지 사이즈가 폭이 330, 길이가 711mm까지 급지 및 출력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컬러 내지 출력 그런 위주보다는 표지로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레자 표지로 표지를 뽑고 이제 내지를 출력을 해서 재본을 해놓은 그런 샘플을 여러 장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샘플들도 일단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계가 가지고 있는 자체 이제 스펙상 대응 가능한 평량은 256g입니다. 네, 이로써 좀 간략하게 그 제품 설명회를 이제 드렸고요. 저희가 이번에 사실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샘플 테스트 할 때 좀 가혹하게 했어요. 저 지금 뭐 샘플들을 할 때 보면 보통 벤더들이라는 거는 최적의 조건, 최적의 세팅 놓고 아주 이제 잘 나오는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작업하는 환경에서 가혹한 테스트를 거치고 이제 출력물들은 용돈이 많이 해가지고 다 가지고 출력물들은 저쪽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수역들 나온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 처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스티커는 아트 스티커가 되겠죠. 아트 스티커 같은 경우는 그냥 양호하게 잘 나오고, 요거 같은 경우는 참고로 가져온 예전에 이제 리코에서 나왔던 거고, 그걸 캐논에서 나왔던 거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는 일반 용지들 같은 거에서는 그렇게 차이 없어요. 대동을 소개 아니고 이거는 뭐 기종들 따라서도 기본 용지 뭐 아트지 모조지 그 정도에서는 대동 소개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 이제 모조지고 모조지는 그러니까 일반 용지들은 어느 웬만한 기종들은 다 나올 거라고 보죠. 이제 문제는 요거는 이제 특수지들 이제 지금 메기스터님께서 우리 특수지들만 뭐 10대까지는 또 해놓으셔가지고 테스트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좀 9개가 딱 나오죠. 지금 제가 이제 이 캐논에 갖다 좀 깔아놔라 했더니 이렇게 안 나온 걸 어떻게 깔아놔요? 이것들이 미쳤나요? 제가 다 세팅을 해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논 기계를 사용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스티커지라고 해서 특별한 세팅을 쓰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스노우 200 세팅에 뭐 전사값에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평상시에도 이제 모든 용지를 쓰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용지들을 저 같은 경우는 한 10가지 용지들을 한 가지 세팅해 놓고 그냥 매수 500매 때리고 그냥 연속으로 넣으면서 이제 다 정확하게 출력을 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그냥 특수 용지 쓸 때는 그것만 해가지고 동일한 용지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특수 용지들 같은 경우는 세팅 전사값 세팅이나 하게 되면 품질은 훨씬 높아요. 제가 이걸 한 이유가 기본 세팅해 놓고 일단은 캐논 같은 경우에는 뭐 웬만한 용지들, 웬만한 특수지들하고 대응이 되니까 그래서 생산성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좋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캐논 같은 경우가 다른 추적기들보다 좀 정착 온도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첫 부분이 정착 온도가 안 오르는 상태에 들어가니까 첫 부분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은 전자값이나 그런 걸로 충분히 해결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또 저희는 또 하면서 이제 잔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치면은 커팅하기 위해 쓰기 위해서 밑에 25mm가 버려지거든요. 그 부분에다 그냥 아무 때나 깔아놓으면 얘에서 그 온도가 올라갈 동안에 얘가 정착이 안 되는 부분까지 해결되기 때문에 이건 굳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거든요. 뭐 일일이 전자값 건드리고 그걸 언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티커를 뭐 한 10대까지 쓴다. 그때 세팅 맞추고 저는 이제 잔머리로 써서 하는 거니까 그 특수한 용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 용지를 맞게 이제 세팅값 뭐 전사값이나 세팅값 맞춰서 충분하고 중간중간 뭐 한두 장 몇 장씩 쓰는 위해 세팅값 맞춰놓으면 스티커는 10가지 세팅값 10개 그거 찾고 들어가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귀찮은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편법을 쓰면 되고 기본 첫 스타트 부분 외에는 품질들은 일반 용지하고 이제 대동소개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기종들은 또 세팅 틀리겠지만 리코 전에 이제 리코에서 레이스가 센터에서 할 경우에는 그 하나하나 세팅을 다 만들어야 해가지고 리코가 나오니까 이거는 자기 기계들에 맞게 그 세팅을 다 거쳐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기종이라고 해도 환경, 자기가 이제 그 환경도 중요하고 기계를 얼마나 관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기계들 갖다 놨다고 그냥 잘 나온다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내고 보면 기계들은 나중에 언젠가 문제가 나고 품질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녁에 퇴근하시기 전에 기계 이제 한번 클리닝 한번 해주고 아침에 나오셔서 또 클리닝 해주고 그리고 텔리브레이션 잡아주고 그런 식으로 쓰고 계세요. 그러면은 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계들이 왜 이 기계는 왜 잘 나오는데 이 기계는 안 나올까? 똑같은 건데 그거는 솔직히 사용자들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도 얼마나 오냐 이쁘다 해주면 잘 나오니까 기계들 쓰시는 거에 있어서 유지보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티커들은 종류들도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투명들. 크게 얘기해 주세요. 투명. 저쪽에 다 스테이프 있습니다. 아니 꼭 긁힘 정도는 어때요? 그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캐논이 처음에 좀 정착 운동을 낮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그렇게 좀 심했었는데 이게 제가 어제 뽑아놓고 여기서 하룻밤 줬는데 생각보다 긁힘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저도 여기 하룻밤 묵고 나서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뽑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좀 긁으면 상당히 긁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 시간이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날 때 괜찮다기보다는 이게 환경 온도 차이인 것 같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지나도 긁히거든요. 근데 지금 뽑고 지금 좀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까 여름에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이게 벗겨져서 근데 오늘은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출력을 하고 그렇게 할 때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특수 용지에도 벗김이나 그런 것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저번에도 리코 세미나 때도 그렇고 요번에 그 캐논으로 했을 때 항상 그 메이커들의 그 기술 부처에서 이슈를 잡는 게 스티커 용지를 쓰면은 뭐 퓨즈에 붙는다, 필름에 붙는다 해가지고 망가진다 뭐다. 그래서 사실 스티커 용지에 쓰는 것을 사실 금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수만 장을 뽑고 우리 초록 매니저도 아주 수만 장을 뽑았을 거예요 스티커. 만장까지는 수천장 수천장을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그 멘트를 좀 해줬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넥슨에서도 용지를 이제 최대한 320에 맞춰서 쓰시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오염이 생기고 하는 거는 그 퓨저 벨트에 이제 흘러 넘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300 최대한 그 퓨저 벨트에 맞게 쓰면은 그 벨트만 오염이 안 되면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봐야지. 문제는 용지에 있다고 보거든요. 용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이제 스티커 전문 스티커 파는 것들이 아니면은 거기다 이제 어느 정도 인쇄 최적화돼서 나오는 용지들이어가지고 평활성이나 그러니까 본드 무덤이나 그런 것 같은데 이런 특수 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스는 그렇고 방산시장에 그러니까 전용 인쇄용 스티커지 파는 곳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시트지 파는 곳에서 저희가 잘라서 쓰는데 그런 데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쇄 용지보다는 관리가 소홀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보면은 세롤이 바로 포장 풀어놓은 지 얼마 되면 새 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커팅할 때도 좀 잘 됐거나 하면 이제 본드 묻음도 되려고 하는데 한 번은 갔는데 이제 좀 이제 롤도 조금 남았고 이제 조금만 이제 약간 매장이다 보니까 그냥 햇빛 들어오자마자 이제 원단이 막 쌓였던 데서 한 번 끌고 왔더니 그때는 이제 날씨도 변화가 심하고 했더니 본드 묻음이나 본드가 이제 원단 자체가 본드가 새어나와가지고 오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스티커 용지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뭐 요즘 나오는 기계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리지 가능하고 사실 뭐 웬만하면 다들 유지보수 쓰시잖아요. 유지보수 이게 문제 나면은 와서 진행 고친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그거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가혹하게 사용하면서도 자기네도 가혹한 환경에서 좀 더 대응될 수 있는 기제를 더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걔네 벤더들 입장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벤더들 쓰는 기계를 최대한 가혹하게 하면은 기계나 가혹하면 벤더들도 그거를 개선할 분 찾아야 되잖아. 그럼 기계를 더 좋은 그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걸로써 네, 이전 이거 마치고요. 다음은